자, 이번 시간에 거기 425페이지 5번 문제는 자, 한 8년 만에 한번 나왔는데 자, 앞으로 8년 후에 나올 것 같고요. 이 말의 여기 그 문제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언급했지만 일단 우리가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기준점이 세 가지 있는데 이 기준점은 세 가지는 뭐라고? 지적 뭐가 있고 지적 삼각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지적 삼각 그 삼각점의 거리가 2에서 5km 사이니까 5km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임야들을 작성하기 불편하니까 자, 지적 삼각 보조점을 찍었어요. 이 지적 삼각 뭐라고? 보조 측량을 해서 보조 측량에서 이제 보조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 측량에서 삼각점을 자, 이렇게 뭐예요? 삼각점을 그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을 해서 지적 삼각 보조점을 도시지역에서는 뭐예요? 지적 도근점 있죠? 도자가 들어가니까 도근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기준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뭐예요? 측량을 해서 어디에 자, 그다음에 자, 좌표 있죠? 좌표라든가 사인, 콘사인 뭐예요? 탄젠트 이렇게 왜 그 공중에 있는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성과 경선을 어디 땅에 내려갔고 그 땅에 기준점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측량에 대한 자료 있죠? 그걸 우리가 측량 성과라고 해요. 자료를 측량 성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점에 대한 그 성과 있죠? 이 측량의 성과, 이 자료는 누가? 시 도지사가 보관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보조점과 도근점은 누가 보관하고? 소관청이 보관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공개하는 거 있죠? 등본 교부와 열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자, 누구한테 국민들은 관심 없어요. 왜? 이런 게 어딘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자, 이 기준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봐야 되니까 자, 이분이 바쁘시니까 여기 이제 법을 우리가 6년 전에 개정을 해서 자, 시도지사가 너무 바쁘시니까 또는 누굴 집어넣었어요. 또는 소관청을 집어넣게 됐다. 이제 이게 개정된 지 몇 년 만에 자, 지금 한 6년 만에 시험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5번에 자, 기준점 성과와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 돼서 자, 거기 지적 삼각점 성과 나오죠? 이 성과에 대해서 자, 뭐는 보관은 뭐예요? 보관은 누가 하는데? 시도지사가 하는데. 등본 교부와 열람은 뭐예요? 누구라고? 소관청이 들어갔다. 그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번 문제는 뭐예요? 6번 문제는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재심사와 뭐 양성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어디에는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이 중앙 뭐라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자, 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관인데 어떤 내용을 심의 의결하느냐 하게 되면 5가지래. 5가지. 왜 5가지냐면 중자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가지래.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지적측량 적부심사예요. 그러면 중앙의 국토교통부 중앙의 지적에 관한 뭐예요? 지적 뭐예요? 정책에 관해서 뭐 하는 거이고 개발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죠? 지적 정책 개발, 그다음에 자, 지적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예요? 측량, 지적 뭐라고? 측량 뭐예요? 측량 기술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술을 연구하고. 자, 이렇게 측량 기술을 연구하면 써머를 켜야 되겠죠? 지적 기술자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술자를 양성하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양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징계하고.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만. 자, 세 가지만. 제가 이제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는 게 세 가지만 이렇게. 자, 재심사. 자, 양성, 징계, 재심사. 그렇게만 이거라도 외우라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자, 뭐예요? 그 양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디서 하는 거 이거? 중앙 지적위원회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거기 그 7번에 중앙지역의 심의 이상으로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양성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기술자의 뭐 자, 지적제조사 나오죠? 이거 3번. 항상 그래요. 지적제조사 나오면 뭐가 나오면 지적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적을 제조사하게 되면 이건 자,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이 아니에요. 지적제조사는 누가 관련된 거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하는 게 아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에 뭐예요? 회의 등에 틀린 거 얘기 나왔는데 일단 뭐예요? 거기 국토교통부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정업소 담당 국장이에요.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을 해요. 이거는 근데 지명이고 뭐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자 뭐가 되면 자 국토교통부 지정업무 담당 국장이 되면 당연직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도 국장 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과반수 출석의 의결하고 출석용 과반수 있죠. 자 근데 중앙지적에는 관계인 얘기죠. 출석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가 나가죠.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맞죠? 과반수 출석이 방금 출석용 과반수 의결이고 5번이 뭐예요? 회의하러 오너라. 회의하러 오너라. 5일에 5일. 7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이거. 5일 얘기입니다. 5일.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뭐예요? 9번 문제는 자 마찬가지예요. 29회 때 2번인데 물론 이 적부심사는 세 사람이 뭐예요?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뭐예요? 지적측량 수혜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자 그 시도지사를 거쳐서 그게 중요해요. 항상 뭐예요? 적부심사는 자 이렇게 적부심사는 일단 누구를 거쳐야 돼요? 도지사를 뭐예요? 이 시도지사를 뭐해서 거쳐서 그러니까 거쳐서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네,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뭐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적부 재심사도 자 누구를 거쳐서 이렇게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도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자 이렇게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거부터 문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부 날짜가 30일이고 심의의결 60일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 번 연장이 30일이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시도지사한테 보내주면 그 시도지사가 심사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통지해 주는 게 7일이고 7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적부제 심사하는 게 90일이에요. 근데 이제 답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 2번에 뭐예요? 징계 나오죠? 징계. 자,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그러니까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 그거 하나만 해요. 이거 하나만 하니까 징계 요구는 당연히 아까 여기 있죠? 양성징계 재심사 있죠? 그래요. 당연히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당연히 90일 이내에 재심사가 국토교통부를 거친다 써있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할 수 있다 써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거 지금 지적에 관한 사항을 이제 쭉 했는데 자, 대부분 몇 문제 빼는 건 다 풀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뭐예요? 공부를 해갖고 성적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자, 과목 중에 하나가 이 지적입니다. 자, 이거는 열심히 꼼꼼히 잘 푸셔야 돼요. 점수 올려야 되니까. 자, 넘기시면 등기법 보겠습니다. 자, 등기법 보시면 일단 거기 자 어디에 거기 430페이지 있죠? 430페이지 그 1번, 2번, 3번은 이게 중요해요. 1번, 2번, 3번은 자 별표 두시고 봐야 됩니다. 별표. 왜 등기법은 이제 뭐예요? 자, 여러분이 지적처럼 꼼꼼히 다 열심히 시간도 없을 뿐더러 열심히 한다 그래서 속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니까 자, 꼭 봐야 될 거 있죠? 그걸 확실하게 별표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1번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부기등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부기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뭐가 생겼어요? 질환이 생겼어요. 등표가 뭐예요? 등기명의의 표시변경 등기. 권리질권이죠? 판매특약 등기. 여튼간에 내 눈에 특약, 약정 이런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부기등기예요. 자,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 등기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는 건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거기 1번에 부기등기 아닌 것 했을 때 저당권 이전 등기 나오죠? 이전 등기. 저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기 이전 등기 나와서 뭐가 아니면 소유권이 아니면 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다 부기등기. 저당권. 그다음에 전전세권 있죠? 그래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지만 전전이 들어가 있죠? 부기등기고. 자, 3번이 답이죠? 그래서 1번은 3번이 답이다.
자, 1번은 3번이 답인데 왜 절대 무슨 등기는 이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이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무슨 등기는 마소 등기 있죠? 마소 등기. 이 마소 등기. 답으로 잘 등장하는데 이 두 개는 항상 뭘 하는 거 이거. 예외 없이 무조건 주등기합니다. 예외 없이 주등기다. 그 얘기입니다. 어? 그다음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지상권 아래 부기등기할 것이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있죠? 소유권이 아닌 거 처분 제한 등기.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자, 아무리 각구를 하더라도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2번. 자, 2번. 이전 등기 1이다. 자, 그럼 이 등기 아래 뭐예요? 2-1번에서, 자, 뭐가 있어요? 환매 특약 있죠? 환매 무슨 등기? 환매 특약. 갑.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지 아래 뭐예요? 이 아래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 등기를 병한테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 4번에서 가처분 등기를 만약에 한다 치자니, 가처분. 그러면 이게 4번이죠?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등기로 하는 가처분은, 뭐에 대해서만 이 소유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어?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기 가등기에다가 가처분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뭘 해야 돼, 이거? 3-1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환매권도 이전 등기 할 수 있으니까 환매권에 대한 가처분 들어가려면 이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2-1-1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무리 가꾸라 하지만 소유권이 아닌 뭐예요. 이런 채권 같은 것은 부기등기 들어가요. 물론 당연히 뭐예요.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A. 자, 2번 저당권 등기 B에게 하게 되면 자, 뭐예요. 자, 1-1번의 가처분 하여튼 뭐예요. 항상 1-1번에 대한 가처분은 1-1번. 2번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있죠? 2-1번. 자, 뭐라고? 가압류 이런 거.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것은 다 부기등기. 소유권이. 자, 봐주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래서 이제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3번은 주등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이해관계 내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써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쯤 뭐예요? 무조건 그 1번은 특약 나오면 무조건 부기등기고. 지상권이었는 게 부기. 명의자의 표시 부기죠? 근데 여기, 자, 뭐 지상권 밑에 있는 그 저당권 자체. 지상권을 위해 설정한 저당권, 뭐예요? 그걸 이전하는 것도 부기고. 5번은 뭐예요? 이게 권리변경이에요. 그래서, 자, 그 근저당권의 채권, 채권이 뭐예요? 증액하죠? 예, 증액하는데 그 제3자가 뭐예요?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하지만 승낙이 없으면 뭐예요? 주등기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권리 변경이 그렇다. 권리 변경이. 자, 그 다음에 자, 431페이지 그 1, 2, 3번 다 별표놓고 뭐라 그랬죠? 부기등기가 아닌 거 그랬어요. 환매 특약, 약정 1번과 2번은 무슨 단어? 약정, 특약 있으면 다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부기등기. 자, 근데 저당 부동산의 저당 실행에 의한 경매 개시 있죠? 근데 아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권리 변경은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한다 했죠? 그러면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개시 자 얘기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누가 지금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자 소유권 무전 등기 갑입니다. 자, 이 갑이 돈이 필요해서 어디에 을구에 1번 저당권 등기했다. 채권액이 뭐예요? 1억 5천이다. 자, 저당권자가 을이다. 얘가 돈 안 갚죠? 얘는 뭐예요? 신청합니다. 이걸 우리가 임의경매라고 얘기해요. 무슨 경매라고? 임의경매를 신청한다. 그죠? 그럼 이제 법원은 당연히 뭐예요? 자, 경매를 받았죠? 경매를 받았으니까 자, 이 등기부상에 임의경매를 뭐예요? 임의경매를 자, 촉탁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에 2번에서 무슨 등기가 임의경매가 들어온다. 임의경매. 그래서 항상 전세권자나 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뭐예요? 자, 항상 뭐예요? 갑구에 들어옵니다. 갑구에. 전세권자나 저당권. 그래서 우리가 자, 뭐예요? 갑경이 그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항상 갑경이 갑구에 경매가 들어온다. 자, 우리가 을구에 경매가 들어온 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거 고민할 거 없고 항상 뭐라고? 경매는 뭐예요? 갑경이 갑구에 경매가 들어온다. 주등기로. 자, 그래서 자, 항상 뭐예요? 임의경매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자 신청한 경매는 촉탁으로 해서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기간의 설비 있죠? 그게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폐산기록 이런 거 필요 없고,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 구분건물 얘기 나오죠? 구분건물은 봐둬야 되겠죠? 구분건물 등기기간에는 표제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 토지 외에 뭐예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 건물이 있다 아니죠? 그럼 내년도 84년도에 뭐예요? 집합건물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일동 전체 표제부 있죠? 그 다음에 자기 각자의 뭐라고 전유분 표제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갑구가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걸 통째로 다 묶어놓고 이걸 다 뭘 했다는 게 이거 전부가 뭐가 됐어요? 일동 건물 전부가 1등기 기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1등기 기록이라는 단어 앞에는 꼭 무슨 말이 와야 돼? 이거 전부란 말이 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근데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럼 당연히 이 아파트는 일반 단독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예요. 근데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이렇게 큰 건물 표제부도 있고 자기 각자의 전유분 표제부가 각각 따로 있어요. 표제부가 2개씩. 표제부가 2개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내용만 거기 답만 한번 확인하면 돼요. 딴 건 필요 없어. 자, 넘기세요. 자, 등기 절차 뭐라고? 총론 얘기입니다. 등기 절차 총론이에요. 자, 어디에? 1번 당연히 중요해요. 자, 1번 당사자 능력 중요합니다. 당사자 능력이 중요하니까. 거기 뭐라고? 태아죠? 절대 태아는 안 태어났죠? 태아는 뭐예요? 없다요. 태아로 있는 동안에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한다. 이거 그냥 태아는 맨 끝에 없다요. 민법상 조합도 없다요. 왜? 민법상 조합은 계약관계, 동업관계는 동업관계예요. 그래서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자, 그럼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이 있죠? 지방자치는 가능하죠. 당연히. 이거 있다고.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군가를 불문하고 학교명이 없다요. 5번이 답이죠? 왜?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문중 교회사차는 종중문중 교회사차 법인 아닌 사단재단 우리 한번 더 비법인 얘기죠. 비법인. 이 비법인은 자, 그 명의로 종중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대리로 등기를 신청할 뿐이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동그라미 치고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뭐예요? 단지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한다. 그런 얘기예요. 신청한다. 자, 그러면 2번하고 뭐예요? 3번이 지금 30회 31회 자, 등기의무자 권리자 절차법상의 권리자 절차법상의 의무자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구별해요. 뭐야? 등기를 뭐 하는 사람이 있고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가 있어요. 기록되는 자. 그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무전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이렇게 기록이 돼야지만이 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는 자를 우리가 절차법이니까 이 등기부니까 등기부는 절차법이죠. 이 절차법적인 뭐가 된다? 절차법적인 등기 권리자고. 자, 기록을 해줌으로써 권리를 상실하는 이 갑이라는 사람, 이 절차법상의 의무자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갑과 을이던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누가 을이 신청을 해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이게 등기가 됐죠. 이 사람은 뭐예요? 신청하는 사람, 신청이니까 신청하는 사람 시읒이니까 신청이죠. 생각 안 나면 시읒 하게 되면 이게 실체법적이에요. 신청하는 사람이 실체법적인 권리죠. 왜?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계약을 맺으면 청구권이 생기고 이 청구권이 생기면 을이 갑한테 요구해서 신청해서 이렇게 등기되니까 뭐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기록되는 사람하고 일치하는 게 기본 원칙이겠죠. 그래요. 그러면 말을 바꿔오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은 뭐예요?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뭐라고? 실체법적인 누구하고 등기 권리자와 자, 의무를 지는 사람 등기 의무자 있죠.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 기록되는 사람 기록 절차법적 절차법적 뭐라고? 등기 권리자 등기 뭐라고? 의무자가 뭐 하는 게 일치하다는 얘기예요. 자, 대부분 일치하는 게 원칙이다는 죠. 같아야 된다는 죠.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갑이 소송을 하죠. 등기 해달라고. 왜?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을이 갑한테 요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 얘가 안 해가서 갑이 을한테 요구하는 건 등기 뭐라고? 등기 인수청구권이다. 인수청구. 자, 그럼 인수청구권을 기초로 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은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 왜? 얘가 요구하니까. 등기 인수청구권은
얘가 채권자죠. 왜? 얘가 해가라고 요구하니까. 인천권은 민법 몇 조? 민법 404조 있죠. 이 404조. 민법이니까 404조. 채권자 대위는 다른 사람을 대위해서 신청해 주는 거야. 대위해서. 그러니까 이 404조 채권자 대위는 뭐예요? 대위는 다른 사람에서 대신해서 신청해 준 사람은 이게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실체법적인 권리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만약에 등기해 주면 이제 자, 이 사람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가 자, 여기다 뭐예요?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위라고 해야죠. 대위. 갑이 신청한다. 갑이. 권리자는 누구고 있고 원리되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갑에 의해서 뭐예요? 갑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죠.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무조건 이 사람은 절차법상의 권리자예요. 그래서 여기 자, 그 2번 문제 틀린 거 그랬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실체법상의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말 그대로 실체법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에요. 자, 권리자는 실체법상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도 등기 신청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항상 갑자기 실체법 생각 안 나면 등기를 신청하면 시읒 그래갖고 아, 실체법을 신청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라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절차법상의 의무자에 관한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제법상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뭐야 안 된다라고 말은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갚고 그 저당권이 자 소멸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말소 등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말소 등기 할 때 내가 너한테 돈 갚았으니까 자 당연히 뭐야 네가 의무자가 맞다라고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자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남아 있다면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갑이 자기 부동산을 설정해준 의뢰명의를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갑이 자기 부동산에 설정을 해준 의뢰명의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갑이 절차법상의 권리자다. 이제 그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자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여기 갑이 소유권자죠? 갑이 소유권자예요. 저당권 있죠? 저당권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갖고 저당권을 뭐 하는 거 이거 말소하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자, 저당권이 있어서 뭐예요? 불리한 지위에 있는데 갑자기 돈 갖고 저당권을 말소하니까 유리한 지위가 생겼죠? 유리한 뭐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거나 뭐예요?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 이게 이제 절차법상의 뭐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고. 자, 등기를 하면서 권리가 소멸됐죠? 이건 이제 절차법상의 의무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4번에 갑이 자기 부동산을 설정해준 을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갑이 뭐라고? 절차법상의 권리자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이 저당권을 하게 되면 이 처분 권능이 제한받고 있었죠? 그럼 다시 말소를 하면서 이 다시 이제 뭐예요? 다시 회복을 하니까 이익을 취한 거죠. 유리한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요. 절차법상의 권리자다. 그 다음에 그 5번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내도했으나 등기명인 갑이 남아있어서 병이 뭐예요? 병이 을을 대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전 신청하죠? 누구를 대해야 한다고? 을을 대해야 한다 써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직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갑으로 돼 있는데 자 이렇게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매도가 됐다 그랬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야 될 거냐. 돈 주고 샀으니까 매도했으니까. 그럼 얘가 등기를 안 하니까 이 병이 을을 대신해서 누가 앞으로 이렇게 2번 이전 등기 을 앞으로 등기해 주죠. 누가 해주는 거예요? 병이 대신해서 신청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누구를 대신해서 신청했다 그러면 자 그 누구를 대신해서 신청한 사람은 이 사람은 뭐라고? 신청한 사람이니까 뭐예요? 신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실체법적인 권리자다. 그래서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의 누구라고? 병이죠? 얘가 이제 뭐예요?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가니까 절차법상의 권리자고 얘는 실체법상의 권리자.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누가 자 당연히 3번 이전 등기 병으로 해온대. 당연히 이게 명의가 올라도 얘는 이제 명의가 올라면 절차법상의 권리자인데 다만 을을 대신해서 해주니까 대신 신청했다. 대의로 신청했다. 대신 신청했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대신 신청한 사람이니까 실체법상의 권리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어디 433페이지 거기 3번에 절차법상의 권리자와 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걸 모두 고르라 써 있는데 자 거기 갑 소유에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 병에게 이전 등기할 경우에
신청할 경우 뭐예요? 의무자는 병이다 이렇게 써놨죠. 뭐라 써놨어요 지금? 자 거기 자 갑소에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모았다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자 거기 그 의무자는 을이다 하게 되면 을이 병한테 뭐 하는 거이고 자 근저당권을 이전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을이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이 절차법상이니까 한마디로 등기부상해 이렇게. 누가 갑소에 등기된 토지를 을명의로 그러니까 여기다 1번 저당권 등기하죠. 자 을명의로 근저당권을 자 갑소에 등기된 갑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한 을명의의 자 근저당권을 자 1-1번 1번 근저당권 이전하죠. 누구한테? 병한테.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이거. 얘가 절차법상의 의무자고 얘는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절차법상의 권리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당연히 기억에 오른 거죠. 기억에 오르니까 3번 아니면 4번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이전이 이루어졌으나 을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 이유로 해서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병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얻어서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뭐예요?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이렇게 써놨죠. 등기를 갑이다 써놨는데 잘 보세요. 자 뭐라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등기했는데 그 을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2번 이전 등기 해갖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3번 이전 등기 병이죠. 자 뭐가 자 을하고 갑소유에 등기된 토지 을명의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명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됐죠. 이 원인무효가 됐다는 거죠. 원인무효가 그죠? 그러면 원인무효가 됐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뭐예요? 자 무엇을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삼자가 있으니까 절대 말소 등기는 이 뭐예요? 지금 현재 효력인 걸 말소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을이 이제 뭐예요? 을이 자 원인무효가 됐으니까 병하고 등기를 뭐예요? 말소시켜야 되는데 자 못하니까 자 얘가 안 하니까 갑이 누구를 자 을을 대위해서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나 을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확정 판결을 얻어서 그 판결의 등기를 뭐예요? 자 그 따른 등기에 있어서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는데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그게 아니라 이 권리자는 뭐예요? 얘가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라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을이 말소할 등기를 갑이 말소하니까 말소하니까 이건 채권자 대의에 의한 등기니까 누가 이 말소 등기할 때 갑은 뭐예요? 실체법상의 권리자지 뭐가 아니에요 이거.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디귿번 채무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 원인의 모임을 사회행위물 이유로 그 소유권 등기를 말소할 판결을 받는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있죠. 등기 권리자는 누구라고 이거 갑이다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채무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 원인의 사행임으로 뭐예요? 말소 판결을 봤을 때 이 병은 뭐예요? 실체법상의 권리자고 당연히 뭐예요?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누구라고 이거 갑이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누가 누를 대신한다 하게 되면 병이 갑을 대신해서 그 등기를 뭐예요? 말소를 할 때는 갑이 절차법상의 권리자고 자 그 대신해서 하는 사람은 실체법상의 권리자다. 원래 그래서 여기 몇 번처럼 기욱도 거기 몇 번도 그 니은도 니은도 뭐예요? 니은도 자 항상 기본적으로 갑에서 을로 병으로 갔다면 이게 원인무효가 됐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등기를 말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등기 현재 효력 있는 권리를 말소시켜야 되니까 얘네들이 말소를 해야 되는데 자 내가 무권리자다. 이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뭐예요? 내가 돈 다시 줄게 말소하자. 이제 안 하니까 갑이 누구를 대신해서 을을 대신해서 왜 갑과 병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아무 법령 관계 없는 사람인데 을을 대신해서 뭐예요? 을을 대신해서 말소 등기할 때 얘는 당연히 뭐예요? 절차법상의 의무자고 자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을이지 얘는 뭐예요? 실체법상의 권리자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게 조금 뭐예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계속 2년 동안 연방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합니다. 왜냐면 뭘 기억하냐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뭐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위해서 말소를 한다 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말소를 신청하는 사람은 뭐예요? 신청이니까 그 사람이 실체법상의 권리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4번 단도로 신청할 것을 모두로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뭘 외우자고 판결로 뭐라고 뭘 받은 상속받은 뭐예요. 부표와 등표가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보존등기에 맞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렇게 해서 자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하고 뭐예요. 등표는 가보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등기 해놓지. 있죠? 신탁등기. 그래서 여기 이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자, 거기 근저당권의 채권책을 감행하는 뭐예요? 변경등기 나오죠?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자, 그 다음에 등기 명의네. 등기 명의는 뭐라고? 표시 변경등기 있죠?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등기. 자, 이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등기 이거 단독이에요. 다음은 우리가 자 권리 변경 있죠?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뭐예요? 자, 권리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 자, 유증이라든가 자, 상속에 관련해서 유증 사인증여 있죠? 유언에 의한 증여. 이 사인증여 있죠? 이거 뭐라고? 유증과 사인증여. 이거 공동이란. 응?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봤을 때 뭐라고? 그 니은 권리 변경 등기 니을 특정 유증 나오죠? 그래,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단독이 아니다. 공동인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디귿번의 법인 합병은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이니까 기업과 디귿이 있죠? 기업과 디귿이 단독입니다. 뭐가 단독이라고? 기업과 디귿이 단독이다.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 당연히 뭐예요? 니은하고 거기 니을은 공동이고 이 미음 있죠? 이건 등기관이 직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게 뭐가 있고 요역지가 있고 여기 승역지가 있어요. 이 승역지 등기부 1구에 1번 무슨 등기? 1번 지역권. 자,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설정 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설정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건 뭐예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요역지 소유권자 갑. 근데 이 요역지 등기부상에 요역지도 뭐예요? 지역권을 갖고 있으니까 등기부에 1번 뭐라고? 요역지가 뭐가 있다고? 요역지에 지역권 등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요. 그 뒤에 설정이란 말이 없죠? 이건 등기관이 직권한 거예요. 직권했다 이렇게 봐주자.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